어린 시절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형편에서 성장하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동시대인으로서 참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되시면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어렵게 살았던 그런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책 질의는 이따 좀 하고요. 도덕성에 관한 것을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적십자 회비 아시죠? 네, 적십자 회비가 뜻하지 않은 재난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걷는 국민 성금입니다. 1953년 6.25 전쟁 중에 시작이 됐습니다. 작년에 478억 정도 이렇게 거뒀는데요. 이 후보자하고 후보자 배우자가 후보자는 총 4회, 배우자께서는 7회 미납을 하셨거든요. 그 액수가 5만 5천 원뿐이 안 됩니다. 이거 불찰이시죠?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계셨어요? 미처 챙기지 못하였고, 제가 귀가하면 항상 밤 11시, 12시 이후가 되기 때문에 예. 고지서가 이게 사실 다른 사람들이 갖다가 어디 놔두는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아서 아마 납부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즉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관 청문회 때도요, 과거에 보면 4년, 6년 미납한 사람들이 있어갖고 다 호되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도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하나의 또 요건이 되니까요. 요거는 바로 좀 시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세 체납하셔갖고 자동차 압류 당하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 나지만은 사실 후보자 도덕성이 아주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보이는데 압류 당했으면 그거 기억 못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2007년이에요. 먼 과거도 아니고 2007년 9월에 후보자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가 어디죠? 일산? 거기서 지방세 체납해가지고 압류 당하셨어요. 근데요, 그 지방세 보통 체납하면은 바로 압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독촉, 최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부과한 후 2달 뒤에 독촉을 고지하고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압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의 경우에는 압류 전에 독촉을 받았어요. 근데 지방세 체납하고 6개월 동안 안 냈기 때문에 후보자 소유의 소나타 자동차가 압류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먼 과거도 아니고 2007년 9월 일인데 기억 못 하신다는 건 좀 그렇네요. 그 부분이 제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남편과 같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고지서라든지 사실 이런 게 오면은 저희 애들이나 도우미 아주머니가 이렇게 가져다가 어디 놔두면 저희가 못 찾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그런 적이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제가 잘 챙겨서 저도 시정하도록 국회의원 하겠습니다. 생활하면서 무척 바쁘거든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제 명의로 온 우편물을 꼬박꼬박 다 확인해 봅니다. 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질의 좀 하겠는데요. 집시법 그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었죠? 집시법에 대해서 집시법 제10조 5개 집회와 시위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5개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요 10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아세요? 2년 전 일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헌법 불합치죠? 네. 헌법 불합치. 재판관 9명 중에 위헌 의견을 낸 분이 5분 있었고요. 불합치 2분, 합헌 2분 해가지고 6명이 되면은 이제 위헌
결정이 내려지죠. 근데 5명이라고 이제 이거를 위헌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 명이 모자라가지고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고 이거를 국회에서 작년 6월 말까지인가요? 그 조항을 개정하라고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 취지 그 요지 아세요? 제가 깊이는 알지 못하지만 네.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의 요지는 그 공익이라는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다 해서 아 그거 아니고요. 과잉 금지 원칙. 네, 예. 네, 결국 그러니까 과잉 금지 해가 원칙으로 뜨기 전이나 비결되는 해가 것 진 같습니다. 후에 너무 네. 과도하게 그 제한을 하고 있다 해서 과잉 금지 원칙에.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 불합치죠. 헌법 불합치하고 위헌하고는 다르죠. 네, 근데 이거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앞에 사실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수식어를 써가지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데 위헌하고 헌법 불합치하고 같아요? 우리 국회에서 말이죠. 이걸 사실상 위헌이라고 하면서 법 개정을 안 해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되셨으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거를 다루실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작년 6월 30일까지 그 관련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므로 개정을 하라라고 하는 주문을 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거 위헌이다 해가지고 개정을 안 해버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국회를 비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신은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그 법 조항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그 사회적 혼란이나 또 법적인 혼란, 그런 사회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고심하여서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 딴 얘기 하지 마시고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그냥 결정하실 그 사항이라서 주문만 하고 그 나머지는 국회에서 뭐 어떻게 하든 뭐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난 상관없다 그런 입장이에요? 제가 후보자의 입장에서 그 부분은 좀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왜 없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신도 없이 무슨 헌법재판관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